네, 여러분. 이 시간은요, 사랑과 미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새롭게 마음으로 본 사랑과 미움. 여러분, 사랑은요, 대부분 좋아하면, 이게 사랑하는구나. 막 미워하면, 미워하는구나. 단순하게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살다 보면 오묘하지요. 저 사람을 엄청 미워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은근히 좋아하고 있고,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미워하고 있고, 그렇죠? 내 자식을 내가 왜 이렇게 미운지, 내 부모가 왜 이렇게 미운지, 여러분 이상하지 않았어요? 엄마만 보면 저는 굉장히 미웠거든요. 왜 이유 없이 우리 엄마가 미운지. 응? 너무 사랑해서 미운 걸 그때는 몰랐으니까. 사실은 극과 극은 통한다고 극렬한 미움은요, 사실은 사랑과 하나인 거예요. 거의 극에 가 있는 거죠. 사랑이 극에 가면은 엄청난 증오가 돼 있어요. 그 증오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인 거죠. 그래서 사랑과 미움을 딱히 정리하기가 어렵지만 여러분이 그 본질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마음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또 사랑과 미움을 마음의 입장으로 조명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새롭게 인식 체계가 달라지니까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마음 공부에서 본 사랑과 미움은요, 제가 과거에 생각하던 사랑과 미움과 그렇게 이분법적인, 이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 이런 단순한 차원이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을 두고 이 사람은 이건 좋은데 저런 점은 나쁘고 싫고, 저런 점은 좋은데 이런 점은 나쁘고, 그렇죠? 한 사람을 그냥 한 물질 덩어리, 한 사람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은 마음의 집합체거든요. 무수한 마음이 모여서 생긴 집합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쓰느냐, 그 마음을 좋아한다는 걸로 인식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엄마가 나한테 밥 해주고 밥상 차려주고 그러면 엄마 좋아하죠. 그럴 때 맛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했어. 꽃게탕 같은 거 했어. 그러면 엄마 너무 좋아라. 좋아요. 그렇죠? 근데 막 화내고 혼냈어. 이러면 미워. 그러니까 엄마는 똑같은데 꽃게탕 끓이는 엄마는 좋고 사랑하고, 혼내는 엄마는 믿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를 사랑한다 좋아한다 정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주는 마음은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마음은 미워하고, 이렇게 볼 수 있죠. 내가 어떤 마음을 좋아하느냐, 어떤 마음을 분별하면서 싫어하느냐, 그 차이인데, 엄밀히 얘기해서 마음 차원에서 사랑과 미움은 아픈 마음을 인정해주는 것은 사랑이고, 아픈 마음을 외면하는 건, 버리는 것은 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삶 속에서 굉장히 저 사람 착하고 괜찮은 사람이야, 성실하고 근면한데 왜 저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재주도 없고 참 딱하네,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미운 현실만 창조되는 그런 분들은 사실은 마음이 미운 마음인 거예요. 근데 분명히 보면 착하단 말이지. 정의가 다른 거예요. 현실에서 보면 남한테 싫은 소리 안 하고 많이 참고 착하게 살려고, 법과 도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착한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지만,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지만, 마음 안에서는 마음을 인정할 줄 알아야 사랑이에요. 그게 착한 사람이야, 진정으로. 그래서 착한 현실을 만들고 사랑이 넘치는 현실을 만들 수 있는 거고, 미움이란 아픈 마음을 인정을 안 하고 부정하는 사람. 절대로 이해를 안 해주는 사람. 아픈 마음은 안 보려고 하고, 내가 좋아하는 마음, 행복하고 즐겁고 이런 마음만 집착할 때 그걸 미움이라고 하죠. 그럴 때 미운 현실을 창조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인생 자체가 미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은 수용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받아들임이죠. 아프고 힘든 현실도 받아들여. 그건 사실은 시간차가 있어요. 아픈 마음을 인정한 사람은 아픈 현실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 그런데 아픈 마음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안 받아들이게 돼 있거든요. 받아들이지 않게 돼 있어요. 미워하게 돼 있어. 그래서 아픈 마음을 인정할 때 사랑이고, 그게 착함이고 선이고, 아픈 마음을 버리고 인정하지 않고 시비할 때 그게 미움이고, 그리고 그게 악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아픈 마음을 인정한다는 거, 받아들인다는 건 어떤 건가? 여러분, 아픔은요, 상처받았다. 우리 이런 말 했죠. 나 마음이 상처받았어. 이때 아픔이에요. 사실은 선생님은 좋은 의도로
한 일이지만 내가 상처받았으면, 나한테 아픔을 줬으면 선생님은 그건 미움인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불우유토끼 성금 내죠? 그럼 그거 걷어서 연필이랑 뭐 이렇게 노트 같은 거 삽니다.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이뤄내켜요, 아이들을. 다 있는데 그 아이가 얼마나 수치스러울지 생각을 안 하시는 거지. 인간을 마음의 존재로 안 볼 때 그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마음 차원에서 사랑과 미움을 생각해야 돼.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거는 미움이잖아요. 저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 할 때 사랑인 거잖아. 그런데 물질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마음을 하나도 인정 안 하는 분들은 어떠냐? 내가 물질적으로 뭘 주면 사랑이고 안 주면 미움이고 뺏으면 미움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사랑을 실천하려고 일어나라고 해요. 아이들은 너무 수치스러워. 남들이, 다른 친구들이 내가 생활보호 대상자고 불이웃이라고 생각하면 나랑 안 놀겠지? 너무 수치스러워. 이런데 뭐 그런 마음을 생각도 안 해주는 거죠. 그런데 다음에 나오라고 그래서 그걸 주고 박수 치라고 그래요. 우리는 박수 치면서도 마음이 뭔가 수치스럽고, 쟤한테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축하한다고 해야 될지, 또 어떡하니, 안 됐다 해야 될지, 막 어떻게 막 받은 사람도, 박수 치는 사람도 아주 분위기가 묘하죠. 수치예요, 수치. 그럴 때 사실은 한 행위 자체는 사랑이잖아. 하지만 마음으로 볼 때는 미움인 거야. 왜? 아픈 마음을 인정 안 해주니까요. 상대가 그걸 받을 때 어떤 마음일까? 행복할까요? 아프죠. 내가 이렇게 불이웃이야. 친구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받고 거지처럼 동냥받아야 돼. 아파. 아픈 마음이죠. 그 아픈 마음을 이해를 안 해줘. 버렸어. 생각도 안 하고 이해도 안 해주고 그냥 해버렸어. 미움이에요. 그걸 받아들인 아이도 그 아픈 마음을 받아들여서 나 너무너무 아파. 그 아프고 수치스러운 마음을 인정하고 나면, 그 버림받은 아픔과 수치를 인정하고 나면, 그래도 선생님과 우리 반 친구들이 나를 생각해서 이걸 사줬지? 고맙구나. 이렇게 고마움이 올라와요. 아픈 마음을 소화하고 나면 현실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그 아픈 마음이 싫어서 안 받아들여. 뭐야? 이럴 거면 왜 줬어? 날 수치 주려고 한 거지? 날 이렇게 그냥 만천하에 이웃이라고 공개하려고 한 거지? 막 이러면서 미움을 쓰면서 현실 상황을 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 얼굴에 벌써 골이 나. 미움이 올라와. 받아들이지 못해. 상대가 선의로 했지만 실수해서 내 마음을 좀 아프게 건드렸구나. 이렇게 하고 아픈 마음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럴 때는 상대에 대한 미움이 올라오면서 아픔을 소화하지 못하면 수용적이지 못하죠. 비수용성. 받아들이지 못해요. 허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죠. 그게 미움이에요, 여러분. 응? 그래서 마음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실수를 합니다. 진짜 사랑은 마음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아픈 마음을, 상대가 이렇게 할 때 얼마나 아플까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아픈 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상대한테 상처받았을 때 그 아픈 마음을 인정할 줄 알아야 나와 상대를 사랑하는 거예요. 상대가 일부러 그러지 않거든요. 상대도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자기도 모르는 새에 나한테 상처 준 거거든. 제가 지난번에 엄마한테 전교에서 1등 했다고 시험지 줬더니 엄마가 불쏘시개로 쓴 사연 얘기했죠. 그때 엄마가 불쏘시개로 자기가 엄마를 너무 사랑해서 1등해서 칭찬받으려고 1등한 그 시험지 성적표를 줬는데 엄마가 그걸 불쏘시개로 써버린 걸 보고 상처받아서 뛰쳐나가서 함부로 산 사람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그 아픈 마음을 소화했더라면, 인정하고, 나 아파 엄마, 왜 그래, 나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건데 나 아파 하고 그 수치와 상처를 인정했더라면, 그랬더라면 엄마를 용서했을 것이고 그 상황을 받아들였을 것이고 계속 공부를 열심히 했을 것이고, 이분은 정말로 훌륭한 판사님이나 검사님이나 누가 됐겠죠. 그러면 자기도 축복이요, 엄마한테도 엄청난 행복이 됐을 텐데, 현실을 부정하고 그 아픔을 안 받아들이니까 자기 자신도 학대하게 됐고, 그런 전과범이 됐고, 엄마도 그런 전과범을 키워낸 엄마로 만들어서 불행하게 했지요. 여러분, 아픈 마음을 인정한다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에서 늘 얘기하지요. 마음을 인정하면 복을 받고, 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마음이란 아픈 마음이죠. 마음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아픈 마음부터, 그 아픔부터 인정해야 그 다음에 본질인 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너무 아파서 인정을 못하는 거야. 너무 아프고 수치스러워서. 그 아픔을 느껴야 되는 거죠. 아픔을 인정할 때 그 아픔을 넘어서게 된 인간은 강인하고 단단해집니다. 아픔을 소화하고 넘어갈 때 그 아픔이 주는 에너지를 내가 흡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픔을 거부하고 부정하면 내 에너지가 소모돼요. 아픔과 싸우면서. 그래서 점점 기력이 빠져서 인간이 늙고 어떻게 되죠? 아프고 고통스럽고 미운 현실, 주름이 쭈글쭈글하고 희망도 없고 몸도 아프고 불편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아픔이 왔을 때 그 아픈 마음을 흡수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여 기꺼이 그 아픔을 느껴주고 그렇게 받은 수치를 인정을 해요. 자기의 수치를. 내가 수치당했음을 인정하고 원망하지 않고 눈을 들어 밖을 보지 않고 내 내면을 보면서 내 마음만 쳐다보고 간다면 그때 이 아픔을 흡수하게 돼요. 강해지죠. 엄청 강인한 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14년 동안 도 닦으면서 엄청 강해졌어요. 처음에 왔을 때 너무너무 여리고 상처받기 쉽고 약한 여자였어. 두려움도 굉장히 많고 조금만 수치당해도 발발발발 떠는 여자였죠. 그러다가 제 고통에 맞서서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렇게 수용할 때마다 제 에고가 죽었지요. 죽었습니다. 죽을 때 아파요. 내 뜻을 내려놓을 때 아파요. 고집부리다가 그걸 꺾을 때 아파요. 내가 하기 싫은 거 할 때 아파요. 내가 사랑만 받고 싶은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미움 줄 때 아파요. 그걸 인정 안 하고 싸우는 게 사실은 에고예요. 싸우면서 내가 맞지 옳다 그르다로 시비를 하면서 시비하지 않고 머리를 분별심을 내려놓고 박살을 내고 그냥 아픔을 받아들여. 나는 상처받은 여자입니다. 수치당한 여자입니다. 기꺼이 본래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아픔을 내 안에서 소화하고 받아들이고 자기 현실을 버림받은 자기 현실을 버림받은 아픔을 수용할 때마다 그 아픔을 흡수했어요. 에너지가 흡수가 되지요. 강인해집니다. 강인해지지요. 강인해져서 어떤 고통스러운 현실이라도 부딪혀서 그걸 소화하고 그걸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거기에서 영적인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큰 장애물도 뛰어넘고. 그래서 현실이라는 이 아픔이 창조한 세상의 이 홀로그램의 환상을 그 아픔을 가짜인 줄 알고 그 아픔이 가짜인 줄 알고 사는 게 깨달은 도인이지요. 여러분. 끝내는 그 아픔을 다 소화해서 곰삭여서 아픔을 초월해서 아픔 속에 있는 사랑을 발견한 사람. 그래서 이 온 우주가 아픔으로 되어 있는데 에고의 눈으로 보면 아픔이지만 그 아픔을 다 받아들여서 그 에너지가 사랑으로 승화가 되면 온 우주가 사랑이구나를 알고 그 사랑의 힘을 쓸 수 있게 된 게 그게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결단코 아픔을 모르는 사람은 저는 인생을 모른다고 하고 싶어요. 예전에 이런 격언인지 속담인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 인생을 말하지 말라. 누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맞는 말이죠. 아픔을 모르는 사람은 깊이가 없는 사람이고 삶의 아픔을 모르는 사람은 삶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랑은 아픔에서 나오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거니까. 아픔이 사랑이다 표현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픔을 소화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인간은 참 드물어요.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하는 도인들조차도 수행자들조차도 아픔은 피하려고 그래. 자기도 모르게 샥 피하죠. 자꾸 우쭐우쭐하면서 나 이렇게 공부됐지? 벌써. 나 이렇게 도력이 높아. 나 이렇게 불교 공부에 달통한 사람이야. 나 지금 이게 몇 단계야? 뭐 이렇게. 그렇게 하게 되죠. 제가 부족합니다. 모릅니다. 이거 하기가 너무 아파. 열등히 보기가. 그렇죠. 아픔을 안 보려고 하는 게 본능적으로 피합니다. 왜? 아픔을 보는 순간 그 에고는 죽어야 되거든요. 죽기 싫어서 너무 두려워요. 아픔을 볼 때 에고는 너무 두려워. 이게 목숨줄이 끊기니까 발발발 떨어요. 그 용감한 사람만이 자기 아픔을 훅 보고 그걸 받아들여서 에너지를 흡수하고 에고는 장렬히 전사하지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마음 공부를 지금까지 이렇게 14년 동안 제 에고를 죽이면서 올 수 있었던 게 제가 살이 센 여자거든요. 살기가. 한번 딱 목표를 정하면 절대 물러나지 않는 게 있어요. 결기가 있어요. 끝까지 가요. 그리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포기를 몰라요. 특히 이제 마음 공부를 이 공부를 하기 위해 태어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공부에 있어서는 결단코 물러서지 않는 게 결기가 있어요. 절대로
하나도 안 물러서고 내 눈앞에 칼이 들어와도 그냥 그걸 보고 직진. 내가 이게 맞다고 확신이 들면 목숨 걸고 돌을 닦았지요. 위태위태한 외나무줄에서 허공에서 한 20m 위에 있는 외나무줄에서 걸어온 인생 같아요. 제 14년이. 그 아픔이 그렇게 힘들었어요. 아픔이 그렇게 무서웠어요. 정말 20m 공중에서 달달달 떨면서 간 인생이었어요. 너무 아픈 걸 보는 게 막 두려워서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고, 응? 그래서 본래에게 기도도 많이 하고, 본래가 저를 도와주셔서 상황적으로 제가 원치 않듯 갔다가 사고를 통해서 어떤 오해나 어떤 세상의 어떤 비난을 그냥 확 줘서. 여러분, 언론 매체들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언론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죠. 억울한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저한테 와서 상담한 사람 중에 언론한테 당해서. 저도 그 중에 하나죠. 여론의 문매를 그냥 어떻게 기사를 쓰느냐에 따라 정말 이게 사람이 사기꾼이 되기도 하고, 정말 남을 돕던 사람이 사기꾼이 의인이 되기도 해요. 지난번에 나왔잖아요. 뭐 딸의 친구를 성추행한 사람이 의인이 돼서도 나오고. 방송에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은 사명감을 가지셔야 돼요.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자세하게 조사하지 않고 함부로 자기들은 글을 쓰지만 그 던진 돌에 누구는 맞아 죽고 누구는 많은 사람이 피해가 보지요. 그래서 그 피해본 남을 다치게 한 만큼 본인이 분명히 다칠 겁니다. 저는 사실은 감사하지요. 그 언론 때문에 제 에고가 많이 죽었어요. 수치 에고가. 오해받고 억울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제 속의 관념, 에고를 죽이기 위해서 온 상황인 줄 받아들이고 그 아픔을 이겨내면서 너무 죽었는데 그때 제가 아픔이 또 하나 생겼어요.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그 사건 나기 얼마 전에 혜라님 제가 너무 심신이 힘들어서 나가서 좀 직장에서 일하다가 노부모도 봉양하다가 다시 들어올게요. 혼자 사는 제자였어요. 이혼하고. 그래서 이제 저를 의지하고 수행을 하는데 너무 이제 아픔이 세니까 상처가 크니까 쉬겠다 해서 그래 쉬었다 와라. 한 6개월 한 1년 정도 쉬면서 일하다 온다고 했거든요. 나갔는데 나가고는 얼마 안 돼서 사건이 터진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여기가 정말 오해를 받고 여론의 문매를 맞고 하니까 그 제자가 제가 아는 다른 제자한테 전화해서 막 울면서 그러더래. 어떡하냐고. 자기 헤라님만 믿고 있는데 만약에 헤라님 잘못되고 거기 명상단체 잘못되면 자기는 돌아갈 곳이 없다. 이 아픈 마음을 치유할 곳이 없다. 너무 괴롭다. 술을 계속 마시더래요. 그래서 괜찮다. 무사할 거다 하는데 계속 제가 점점 더 맞고 여론의 문매를 맞고 이게 굉장히 오래같이 한 1년 정도 막 힘든 상황이 지속되니까 이 친구가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제가 건너 전해 들었어요. 정말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제 업장이 참 독하구나 하면서 그때 굉장히 많이 울면서 그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내가 반드시 그 아픈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큰 스승이 되리라. 정말 미안하다. 엄청 참회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처음으로 언론에 대해서 엄청난 미움을 청산했거든요. 여러분의 그 본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됩니다. 정말 그 펜이 칼보다 강하다고. 잘못된 펜을 올리면 수천 명이 다칠 수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달려있는데. 그러면서 하여튼 제 애고가 그렇게 처절하게 죽었어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픔을 다 받아들여서 흡수하고 상황도 다 이게 내 탓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강인해졌죠.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아픔을 인정한 만큼 사랑이죠. 버림받은 아픔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만큼 큰 사랑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미움의 정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받아들이면 그 아픈 마음을 인정하고 내 아픈 마음과 상대의 아픈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현실을 인정하면 사랑이고,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을 써도 그 마음을 인정을 안 하고 쓰면, 그 아픔을 인정을 안 해주고 쓰면 그건 미움이다. 그거 한번 오늘 저녁의 주제로 여러분과 한번 소통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도 편안한 하루 되세요. 편안한 밤 되십시오. 저는 갑니다.